남한테 신경 쓰지 마라. 오지랖 넓게 남을 먼저 챙겨주는 것이 좋은 일인 줄만 알았다. 남에게는 알뜰살뜰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나 자신은 정성껏 챙기지 못했다. 우선 나를 챙겨야 내가 즐겁고 그 에너지로 남을 챙길 수도 있는 건데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법. 스트레스 받는 관계는 나를 위해 끊어낸다. 인간관계는 참 어렵다. 남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서 참아야 할 때가 많다. 그런다고 내가 참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알아주기는커녕 희생을 더 강요한다. 참을수록 나만 힘들어지는 관계는 필연코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관계는 한 번에 정 떼듯이 끊어내야 한다. 나를 위해서. 이타심보다는 내 자존감이 우선이다. 참지 말고 할 말은 하자. 우리는 애써 내 감정을 외면한다.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 대해주면 바뀔 거라면서. 그러나 이런 관계는 10중8구 끝이 안 좋다. 가만히 참는다고 해서 나의 욕구를 상대가 책임져주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가 우선이다. 기대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은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대해야지. 그 이상으로 대해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더 기고만장해진다. 혼자 끙끙 참지만 말고 할 말은 하자. 바람이 꽉 찬 풍선은 터지기 전에 바람을 빼 주어야 한다. 만약 기회를 주었는데도 바뀌는 모습이 털끝만큼도 없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낫다. 건강한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으니까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덮어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많지만 무조건 자기 탓을 하는 사람도 많다. 한때 내 탓이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왜 내 탓을 해야 하는지. 내 탓이 아니라고 하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어느 책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기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개인주의일 뿐이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개인주의란 말이 마음에 들었다. 사실 남의 탓으로 돌리면 이기적이라고 할까봐 아닌 줄 알면서도 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자기만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다. 내가 남 탓을 하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인가? 만사를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면 자기 효능감만 떨어진다.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멘탈이 약한 사람과 멘탈이 강한 사람은 대응하는 것이 다르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크게 동요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요지부동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유리 멘탈도 훈련과 노력으로 강철 멘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나쁜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기분이나 감정은 그냥 나빠지거나 상하는 게 아니다. 누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보고를 받으면서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때 내가 올린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라고 해석하면 기분이 찝찝하다. 반면에 상사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나라고 생각하면 보고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표정이 밝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일도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안 좋은 상황에서 긍정의 센서를 켠다. 미국 갤럽 연구소는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표정을 가졌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빙하로 둘러싸여서 추위와 싸워야 하고 겨울에는 밤이 20시간씩 계속되는 악조건에서 그들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생활의 불편함 속에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즐기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신을 관대하게 대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는 시작된다. 그러면 짜증이 났던 일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라고 긍정의 센서가 켜지고 너무 힘들어 하며 걱정하던 것에서 나는 잘하고 있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실패는 삶의 과정이라고 여긴다. 7.8기라는 말이 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막연한 정신승리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넘어진 것을 인정하고 왜 넘어졌는지 복귀해보고
실패를 극복하라는 것이다. 실패를 인정하는 건 괴로운 일이지만 이것을 극복해야 성장할 수 있다. 스노우폭스 김승우 회장은 실패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체력을 기르는 것이었다고 한다. 팔굽혀펴기 100번과 산책을 하면서 마음 근육도 길렀을 것이다. 마음이 괴로울 때 체력을 기르는 것은 중요하다. 운동은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잡아준다. 운동하면서 힘든 순간에 실패했을 때 마음에 담아둔 힘든 시간을 떠올리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강한 멘탈이 되는 순간이다. 멘탈이 강하면 실패는 삶의 과정임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자존감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어도 나는 귀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다.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없다. 인간의 욕구 중 과시욕을 무시할 수 없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면 특별해야 한다는 집착이 있기에 그래서 남보다 화려하고 남보다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SNS에서 다른 이들이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근사한 집에 살면서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서 행복한 모습을 찍은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자신의 초라한 삶과 비교하고 우울해한다. 그러나 겉으로만 본 남들의 모습이 과연 그들의 삶의 전부일까? 어쨌든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이다. 내 성적이 낙제점이고 내가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내 인생도 낙제점이고 삼류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숫자로 서열을 매긴 허상일 뿐이다. 행복에 서열이란 게 있을 수 없다. 나의 가치를 누가 점수로 매긴단 말인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지 나는 내 삶을 이해하며 내가 추구하는 삶을 향해 몸부림쳐야 한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좋든 싫든 내가 선택한 일이다. 좋으면 계속하고 싫으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면 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바라는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은 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들이 내 일을 대신해주지 않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하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용기도 필요하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다. 나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이 씻고 운동하고 잠을 푹 잔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은 하나여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진다. 걱정에 대한 신경을 꺼라.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거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거고, 편안하면 지금을 사는 것이다. 매일 걱정에 휩싸여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불안하고, 현실이 팍팍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소설가 공지영은 말했다. 인생에 관한 한 우리는 지독한 근시다. 바로 코앞밖에 보지 못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다니. 물론 걱정은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미리 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늘 지나치게 걱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걱정해서 되는 일은 없다. 밤낮으로 걱정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걱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하기 전에 일찌감치 내가 했을 테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면서 살면 된다. 시간 단위를 줄여서 생각한다. 걱정하면 나쁜 점이 많은데 가장 나쁜 점은 두려움을 더 크게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다음 달 일을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오늘 할 일을 해보자. 오늘 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당장 30분 안에 처리할 일을 해보자. 이렇게 시간 단위를 줄여서 일하다 보면 다음 달 월세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게 된다. 그리고 어떡하든 마련할 수 있겠지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한 번에 하나씩 바로 앞에 일만 하다 보면 견딜 수 있고 걱정했던 일도 충분히 해결할 방도를 찾을 수 있다.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 마스다 미리는 치에코 씨의 소소한 행복에서 각자의 고민거리가 있지만 순간의 행복을 인정할 줄 아는 힘이 있다. 라고 했다. 누구에게나 고민거리가 있다. 고민에 빠져 있어도 순간의 행복은 있다. 매일 선물처럼 주어지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의 순수한 웃음, 커피와 달콤한 빵,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추는 춤, 이미 넘치게 가지고 있는 행복, 고민하느라 그 행복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의 특징.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을 사랑한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뭘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꾸준히 가꾼다. 그러나 온갖 방법을 써도 노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아름다워지는 사람에게는 더 근본적인 비결이 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때문이다. 오드리 헵번이나 마더 테레사처럼. 두 번째,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을 곁에 둔다. 처음부터 의욕을 잃은 사람은 없다. 의욕은 본능적이라 누구나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자꾸 무시를 당하면 서서히 의욕을 잃게 된다. 마음은 섬세하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의욕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신의 의욕을 꺾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높여주는 사람들과 만나려고 한다. 충고나 비판을 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한다. 괜히 짜증내고 참았던 화를 한순간에 터뜨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덧붙이지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할 때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려고 한다. 충고나 비판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삶이 나아지는 범위에서 성장의 초점을 맞춰 간단하게 말한다. 자신만의 취향이 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취향이 너무 다르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 선호하는 음식, 영화, 여행 장소 등 취향이 비슷하면 절로 미소가 나오는 소소한 행복이 늘어난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취향, 어떤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신의 취향이 뚜렷해야 그에 맞게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취향을 가진 사람은 피곤하게 찌들어 살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에 가까워지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취향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이니까